안녕하세요. 양재민 선생님입니다. 4학년 체육 안전 8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 134쪽부터 137쪽에 해당되는 지식톡톡 창의쑥쑥 단원 마무리입니다. 오늘 수업을 위해 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과서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필기구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 영상을 집중해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반드시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등교했을 때 교과서를 반드시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가 다 준비가 되었으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순서는 3가지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지식 더하기, 그리고 창의 활동하기, 마지막으로 단원 마무리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은 운동장비와 게임활동 안전의 학습 요소를 사회과목과 연계하거나, 여기 보면 사회과목과 연계하거나 창의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지식과 가치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과목과 연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뒤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 더하기입니다. 교과서 134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이 다시 나와 있는데요. 어떤 그림이죠? 안전사고 종류에 관한 그림이죠. 선생님이 그린 그림 외에도 다양한 안전사고의 종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교과서 134쪽을 보면 게임활동 안전사고의 종류를 도표로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교과서를 먼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게임 활동을 하다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배웠는데 생각보다 안전사고의 종류가 많았어요. 이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 활동은 체육시간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방과 후에도 즐기는 만큼 안전사고의 종류도 다양해요. 그 중에서도 축구와 농구, 야구처럼 주로 공을 이용한 게임 활동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히 공에 머리나 몸을 맞거나 공을 막다가 손가락을 다치거나 공을 차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도표를 사용해서 그림이나 그래프로 나타내면 쉽고 재미있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게임활동 안전사고의 종류를 도표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림을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그림인가요? 원반 던지기 하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친구 표정을 한번 보세요. 원반이 이쪽에서 날아오고 있는데 이 친구 표정은 얼굴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반이 날아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원반에 부딪혀서 얼굴을 다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공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공을 밟고 위에 올라서면 균형을 못 잡을 경우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그래서 머리를 다칠 수가 있고 또 잘못해서 손목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다가 손목이 땅에 딱 짚었는데 손목으로 땅을 짚었는데 내 몸에 체중이 손목에 다 실리면 손목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절대로 밟고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모습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인라인 스케이트 바퀴가 빠졌습니다. 이 친구는 헬멧은 쓰고 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 전에 바퀴를 점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네 번째 그림은 팔이랑 다리랑 다 떨리고 있어요. 심지어 손도 떨리고 있습니다. 아령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무거운 아령을 들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목을 다칠 수 있고 목을 다칠 수도 있고 허리를 다칠 수 있고 아령을 떨어뜨려서 발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알맞은 무게를 들어야 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그림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인데 이 친구 다리가 벌써 떨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전거가 너무 커요. 의자 안장은 여기 있는데 엉덩이는 안장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전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생략한 그림에서 보면 자전거 안장에 정확히 앉아서 자전거를 타고 있죠. 이 친구는 발을 땅으로 내리면 발이 땅에 닿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의자, 즉 자전거 안장에 앉았을 때 내 두 발이 땅에 닿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브레이크가 안 잡히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딱 타고 가다가 멈춰서 섰을 때 중심을 잡아서 안전하게 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장의 높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6번째 그림은 체육관에서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회색 이 부분은 물기를 나타냅니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물기 있는 곳을 밟으면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머리, 손목, 발목, 그리고 허리, 엉덩이 등등 모든 부위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 7번째 그림 마지막으로 7번째 그림에서는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점프해서 공을 잡고 내려오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점프해서 제대로 착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점프 뛰었다가 내려오는 친구를 잡아당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안전사고의 종류를 살펴봤는데 선생님처럼 그림으로 보면 이게 어떤 종목에 일어나는 어떤 종목을 하다가 일어나는 안전사고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기 위해 도표를 사용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체육 수업에서는 게임 활동 시 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사례를 살펴봤으면 지금부터는 사회 수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를 가지고 한번 안전사고의 종류를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구분을 하려고 이렇게 백지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안전사고의 종류를 표로 나타내 보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어떤 사고가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노트나 공책이나 교과서에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알겠죠? 선생님 지금부터 같이 작성해 볼 겁니다. 자, 보면 교과서 일단 134쪽을 한번 보세요. 교과서 134쪽 아래를 보면 동그랗게 원형 그래프가 있죠? 원형 그래프가 있고 각각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선생님이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가장 넓은 부위 어딘가요?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뭐라고 써야 했냐면 공에 맞았다. 공에 맞음. 그 다음에 큰 거 하늘색. 자, 공을 차다가 넘어졌다. 차다가 넘어졌다. 자, 그리고 갈색깔 여기서는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공을 뺐다가 다쳤다. 빼앗다. 그리고 녹색으로 공을 막다가 다쳤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공을 밟고 잘 안 보이니까 회색으로 덧붙여서 한번 써볼게요. 공을 밟고 넘어졌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해봤던 스포츠 종목 중에서 아니면 운동 종목 중에서 하다가 어떤 경우에 가장 흔하게 다칠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원형 그래프를 사용을 한 거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그려서 종목별로도 나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농구 그리고 축구. 자, 다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 맞음 또 공 차다가. 자, 농구는 공은 차지는 않죠. 축구가 공을 차죠. 농구는 공을 던지다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뺐다가 빼앗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조사를 했는데 총 사고가 20건이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공에 맞아서 다친 경우 5건, 차다가 다친 경우 아니면 슛을 던지다가 다친 경우가 2건이면 20건 중에 7건이 공을 맞다가 다쳤고 던지다가 다쳤으니까 나머지 13건이 공 뺐다가 다친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축구의 경우도 공 맞다 다친 경우가 예를 들어서 7건, 공을 차다가 다친 경우가 2건, 그러면 나머지 11건은 공을 빼앗다가 다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로 나타내거나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장점.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죠. 예를 들어서 공을 밟고 올라가서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다가 얼마나 많은 학생이 공을 밟고 올라가서 다쳤는지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선생님이 나타낸 표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원형 그래프를 보면 비율을 알 수가 있잖아요. 비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는지, 얼마나 많은 빈도로 다치고 있는지, 많은 횟수를 다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축구를 하면 대부분 공을 빼앗다가 많이 다치니까 나는 축구할 때 공을 빼앗다가 다치지 않게 집중해서 축구를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표나 그림을 보고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트나 교과서에 여러분이 한번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 해봤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다음 수업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이러한 활동을 꼭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활동을 할 때는 선생님 수업 영상을 무조건 정지하고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교과서 135쪽의 창의 활동하기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약속 캡슐 만들기 활동을 합니다. 약속 캡슐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35쪽 안전한 게임을 지켜주는 약속 캡슐 만들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임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적어서 친구들 앞에서 잘 지킬 것을 약속하고 실천하여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친구들 앞에서 지금은 발표를 하기가 어렵죠. 왜냐? 온라인 수업이니까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확인을 안 할 것이냐? 아닙니다.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이지만 확인을 할 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자, 일단 오늘 이 활동을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1번인데, 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약속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생님, 약속 카드가 뭐예요? 자, 약속 카드는 게임 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자신의 이름을 쓴 약속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약속 카드 선생님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약속 카드. 자, 선생님 이름 쓰고요. 양재민의 약속 카드. 자,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노트에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교과서에 적어도 좋고요. 자, 공책으로 활용해서 적어도 좋습니다. 자, 양재민의 약속 카드 적었고요. 선생님은 운동 종목 중에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적겠습니다. 자, 1번 공을 뺏을 때 조심히 뺏는다. 조심히 뺏기. 자, 2번 안전장비 확인. 예를 들어서 안전장비에는 축구를 할 때 정강이 보호대가 있어요. 정강이 보호대가 제대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더운 날씨에 축구를 하다 보면 목이 마르고, 그리고 바람이 안 불면 많이 덥죠. 그래서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구를 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은 축구를 할 때 이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면서 축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약속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이 약속 카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만든 이 약속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계획만 짜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 약속을 실천을 해야 그 약속이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 카드를 여러분이 등교해서 체육 시간에 무조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제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에 작성해서 제출하면 교과서를 가져가야 되니까 교과서에 작성해서 제출하지 말고 노트, 공책에, 아니면 또 메모지도 괜찮습니다. 메모지에 작성을 해서 등교했을 때 선생님에게 이 안전 약속 카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번호 이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학년 1반 3번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딱 적어서 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누가 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체육시간에 제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1학기가 끝날 때, 여름방학 전에
이 약속 캡슐을 열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약속 카드를 다시 되돌려 줄 겁니다. 캡슐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캡슐 모양은 대충 항아리나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따로 지금 현재 있는 교무실에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학기 끝날 때쯤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교과서 135쪽을 보면 약속 캡슐을 열어요 라고 나와 있고 아래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간단히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약속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약속 내용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자, 웃는 모습이 있고 그냥 그저 그런 표정, 그리고 울기 직전인 표정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한 이유가 있네요. 자, 이 내용에 빈칸이 있는데 여러분이 1학기가 끝날 때 여러분의 약속 카드를 선생님한테 다시 받으면 여러분이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까 축구 약속 카드를 만들었잖아요. 그 약속 카드를 잘 지켰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유, 체육 수업 때 약속 카드를 만들어서 잘 지키기로 스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잘 지켰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 1학기가 끝날 때쯤에 교과서에 작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어서 교과서 136쪽 단원 마무리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배운 내용 정리하기입니다. 여기서는 게임 활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쪽으로, 틀리면 X쪽으로 움직이며 길을 통과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교과서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사진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운동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 하나요? 안 해야 하나요?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따라서 쭉 가면 두 번째 표말이 나오네요. 게임에서 이기려면 친구를 치거나 밀쳐서 공을 빼앗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X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종목마다 몸싸움을 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축구, 농구가 있죠. 예를 들어서 두 개만 딱 설명을 합니다. 축구, 농구의 경우에는 몸싸움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서처럼 육상의 경우에 몸싸움이 필요한가요? 몸싸움이 필요하지 않죠. 그죠? 자, 축구랑 농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싸움이 필요한데 불필요하게 너무 과격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정답을 게임에서 이기려면 친구를 치거나 밀쳐서 공을 빼앗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세 번째, 게임 활동을 할 때 안전사고가 나면 주변의 어른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5가 되겠네요. 주변에 어른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응급처치를 하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고 119에 신고를 한 다음에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른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주변의 어른들을 찾아가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운동장비는 내 몸에 비해 큰 것을 사용합니다. 정답이 무엇인가요? 당연히 X가 되겠죠. 내 몸에 딱 알맞은 사이즈의 운동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헬스장을 가본 친구가 있다면 헬스장 가면 이 무거운 아령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무게를 많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무거운 무게를 든다고 해서 나도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적당한 무게를 선택을 해서 운동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게임 활동을 하기 전에는 간단한 체조로 몸을 풀어줍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정답은 당연히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체육 수업을 하기 전에 간단한 체조를 하고 수업을 항상 하고 있죠. 준비 운동을 안 하고 체육 수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체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풀어주고 운동을 하기 적합한 몸의 상태를 만들어서 운동을 즐겨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림을 다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137쪽 2번을 같이 봅시다. 스스로 평가하기인데 여러분 안전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조심성입니다.
조심성 있게 여러분이 운동을 해서 즐겁게 운동을 해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교과서 137쪽을 보면 여기도 스스로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운동장비와 게임활동 안전을 배우고 난 뒤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평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평가 내용 여기 있습니다.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화면을 보고,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137쪽에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표시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표시를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장비를 선택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생각했을 때 운동장비를 잘 맞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자, 표시해보세요. 선생님은 잘함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축구할 때는 축구화를 신고요. 농구할 때는 농구화를 신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선생님 키에 맞는 안장, 높이를 조절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잘함을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였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보통을 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자전거를 탈 때 물론 자전거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살펴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장비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을 줬고요. 이렇게 보통을 주면 여러분이 잘함으로 올라갈 수 있게 스스로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게임 활동을 하기 전에 시설 확인과 준비 운동을 하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였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보통을 주겠습니다. 왜 보통이냐? 선생님은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할 때 정강이 보호대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호대를 잘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앞으로 축구를 하게 된다면 정강이 보호대를 잘 착용하기 위해서 일단 보통을 주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게임 활동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사례를 알고 예방법을 실천할 수 있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은 표시를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의 사례에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과 같이 여러분 모두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죠? 그래서 각각의 사례에 맞는 예방법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혹시 운동하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빨이 부러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휴지에 싸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빨이 부러진 경우에는 이빨을 우유에 담아야 합니다. 우유곽을 잠깐 그려볼게요. 우유에 담거나 아니면 생린 식염수라고 있습니다. 보통 식염수라고 해요. 식염수에 담가서 바로 치과에 가야 합니다. 치과에 가서 이빨은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활동 중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네,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어른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응급처치를 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어른들이 있다. 같이 도와줄 친구나 어른들이 있으면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119에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119를 나중에 신고한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119에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운동장비와 게임활동 안전의 가치 이야기인데, 운동장비와 게임활동 안전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조심성입니다. 여러분이 조심성 있게 안전사고를 미리 파악하고 조심해서 게임활동을 즐겨야 합니다. 자, 교과서 137쪽의 3번의 그림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림의 상황을 보고 다음 질문에 답을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게임 활동을 하다가 옆 친구를 친 위험이, 이 위험이가 이름이에요. 이름. 여기서는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자칫 친구가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위험이가 친구를 다치게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그림 보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빨리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 이렇게 되어 있고 위험이가 배트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이 지나가다가 위험이가 휘두른 배트에 맞을 뻔했습니다. 그죠? 자, 위험이가 친구를 다치게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어떤 이유에서 위험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배트를 아무 데서나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37쪽에 두 줄, 세 줄로 빈칸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답을 한번,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기서는 야구에 해당되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야구 말고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축구, 플라잉 디스크, 농구, 야구, 하키. 하키를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 플로어볼을 예로 들어볼게요. 라켓을 활용하죠. 배드민턴 등등.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 또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여러분이 어떤 운동 장비나 아니면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게임 활동을 즐겨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안전 영역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나요? 다양한 내용들을 배웠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4학년, 5학년, 6학년 또 그 이상 넘어갈수록 다양한 운동을 정말 해볼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항상 조심성을 잊지 말고 실천을 하면서 조심성 있는 운동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즐겁게 게임 활동에 참여해서 더욱더 행복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친구들은 패들렛에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체육관에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도 됩니다. 보니까 질문하는 친구들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와서 수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 물어보고 이야기해도 좋으니까 언제든 찾아주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